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주 MBC가 마련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저는 진행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제 불과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내 최대 격전지죠. 전주 을선거구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진보당까지 세 당의 후보가 지금 전주 MBC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초청 대상은 등록된 후보 중에서 공직선거법 82조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은 전주 MBC 텔레비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했고요. 토론 순서는 인사말과 공약 발표, 공통질문과 두 차례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먼저 후보들의 인사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인데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 후보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쌍발동 정치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김관영 도지사 출범 이후 협치를 공식화하고 제대로 한번 협치를 해보자 해서 똘똘 뭉쳐서 중앙위 정치가 싸움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14년 걸려서 만든 강원도의 특별자치도를 우리는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2차 전지, 그리고 글로컬 대학, 그리고 우리 새만금의 일자리를 위해서 1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곧 협치는 계속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정운천이가 꼭 필요합니다. 10명 중 1명이라도 정운천을 꼭 선택해 주셔서 협치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요망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평안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사이비 정권의 복종과 치솟는 물가로 국민들의 가슴속은 차갑기만 합니다. 종합특검의 대상이 되는 권력형 비리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전북의 아들 최병대 최수근 상병의 희생을 비롯해 수사 방해와 진실은폐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윤 정권의 이러한 패륜적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 후보와 함께 무도한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어떻게 하면 전북의 민생을 회복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 전북과 전주가 살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 인사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이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폭정을 멈춰야 합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당선되면 즉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도한 정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민생 중심 복지 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하고 민생 예산을 복원하겠습니다. 전북 홀대를 끝장내고 전주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검찰 독재에 더 강하게 싸우고 전주 발전은 더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치 1번지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적인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자 2분씩인데요. 이성윤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편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셋째, 예산과 인사에서 전북의 몫을 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광역도 중에서 전북 예산만 1.6% 깎였습니다. 잼버리 실패를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 2천억 넘게 깎았습니다. 싸워야 할 때 안 싸우면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빼앗긴 전북 몫을 되찾아야 전북 발전도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가예산 12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 자랑스러운 법조 선생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헌재가 서울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전주에 이전하여 사법인력이 전주에 모이게 하겠습니다. 전주가 헌법 정신이 흐르는 사법수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주 서부권 주차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통행환경 개선으로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영역을 발주하여 주차난 해소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저의 공약 중 5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성희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시겠습니다. 네, 저의 1호 공약은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야권 압승을 위해서 전국에서 60명의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했습니다. 저 강성희의 당선은 윤석열 탄핵, 정권 교체의 시작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로 검찰 개혁도 단행하겠습니다. 전북 홀대를 끝내고 전주 발전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3대 핵심 금융정책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주,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농협중앙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농협중앙회 유치를 위한 범도민 운동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전북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셋째,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에겐 낮은 금리, 수익은 전부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정부 반대에도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금융인재 양성 조항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금융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방대학과 지역인재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후보의 공약과 정책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128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특별자치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여기에 맞는 앞으로의 법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또 새로운 설계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가 계획했던 대로 과거에 예산결산위원 7년 연속하면서 6조 원에서 9조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조 원 시대에서 12조 원 시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또 전주 김천철도, 또 우리 전주하고 새만금의 공동경제권 개발, 이러한 등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12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교통망을 할 수 있는 대광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 군산, 그리고 김제, 부안, 정읍 지금 현재 적체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황방산 터널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대광법이 꼭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의 설계가 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전주 시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파크 골프장 신규 조성, 실내 야구장 신규 조성, 생활 야구장 조성 사업 등 또 반려동물 보건소, 저출산 복합지원센터 등 또 꿈의 암치료, 중입자 치료기 등 우리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공약을 통해서 시민들의 시민 밀착형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비전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7분씩을 드릴 건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가급적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단답형 질문이 아닌 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순서에 따라 강성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네, 먼저 이성윤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성윤 후보는 과거에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고 해경지휘부나 해수부, 청와대, 특히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방탕용 부실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공직자 또 어른으로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된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 목포지청을 중심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수사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해서 저희들이 기소해서 모두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되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해경의 구조관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박근혜 7시간 의혹 수사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7시간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도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고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직무유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면 그 후에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까지 구성돼서 추가 진상규명이 진행된 것인데 만약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면 전주 시민을 모욕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 내부 고발자로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임은정 검사 잘 아시죠? 예. 임은정 검사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폭력 은폐 검찰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심동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검찰 내부 비리 감싸기에는 윤석열이나 이성윤이나 똑같다고 한 건데요. 왜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사건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세월호 수사팀은 목포지청에서 한 팀이 있었고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 예. 들었으니까 됐고 또 두 번째 지금 다시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2019년에 고발을 한 겁니다. 18년에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우리 후배 검사들이 여러 명이 수사를 했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갖고 어려워서요. 그렇지만 저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그런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관련 직무검사를 기소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불교 처분은 예. 증거법상 후배들이 수사를 한 결과 시간이 많이 돼서 안 된다.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증거 어디서 어렵다 나오는 이렇게 겁니까?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성추행 사건을 우리 지휘부가 대검 지휘부가 또 그 남부지검이 무마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고 그 대신 제가 사과를 아니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면 그것을 기소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게 하면 되잖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걸 기소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 징계 무마 사건은 검찰 무마 사건은 그것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것인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후에 제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특별수사를 구성해서 일단 김효수를 기소해서 제가 유죄를 말씀드릴 때는 확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검찰 내부 비리를 단죄하지 않았던 분이 지금 왜 와서 검찰 개혁 하신다는 얘기가 저는 참 되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후보가 서울 고검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전임 고검장보다 훨씬 많이 썼고 연말에 몰아쓰기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에만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다른 곳에 부정된 사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성윤 후보님, 특수활동비 정말 기밀이 필요한 수사에만 쓰셨습니까? 예, 저는 특활비를 수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 쓴 적이 없다. 예, 그런데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한 달에만 2,364만 원을 쓰셨어요. 이것은 몰아쓰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몰아쓰기 있죠? 의혹이 제기됐지만 저는 특활비를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했고요. 또 윤석열 중앙검사장 시절에 월 1억 4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는 5천만 원 정도 그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특활비가 부족해서 수사가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결코 특활비를 수사 목적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도 그리고 이성윤도 본인이 깨끗해야 윤석열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특활비와 이성윤의 특활비가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정말 기밀에 요하는 부분에만 특활비를 썼냐? 근데 제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 이성윤 후보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다 내역을 밝혀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특활비는요. 어떤 비판을 받냐면 쌈짓돈으로 쓴다 또는 용돈처럼 쓴다가 비판을 받고 초점입니다. 저는 네. 특활비를 모두 수사 용도로만 썼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12월 달에 한 달에 그렇게 몰았을 수가 있냐고. 12월 달은 수사 안 하나요? 12월 달에만 수사합니까? 11월 달도 하고 12월 달도 그러니까 합니다. 어떻게 12월 달에만 엄청 네, 많이 주도권 쓰냐고요. 토론 7분 다 사용하셨고요. 이따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운천 후보가 주도권을 갖는 토론입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우리 이승윤 후보님께 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성윤 후보를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전북에 이렇게 후보를 낸 거에 대해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제 정말 모처럼 이 여야 협치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전북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아니 방탄 검찰의 독재 그리고 심판을 하러 지금 내려오셨거든요. 왜 중앙에 계셔야지 꼭 전주에 와서 이 심판하러 내려오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 질문할게요. 이 변호사협회 회장인 이종엽 회장이
그때 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 검찰총장으로 후보에 물망에 오른 적이 있죠? 있습니까? 누구나 고검장 정도 되면 후보에 오릅니다. 근데 그때 아주 공개적으로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은 조직의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아세요? 그 이종엽 변호사협회 회장이. 저도 그런 발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치검사, 방탄검사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정부에서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켰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저를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받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그러나 더 드릴게요. 손준성은 잠깐, 무죄가 나왔죠.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그다음에 직접 그 검찰 간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성윤 후보를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고 고집센 진짜 정치 검사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아무리 이성윤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참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성희 후보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검장은요, 지검장이나 거기 일선 검사는 사실 특활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수사를 깊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고검장은 직접 수사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항고된 사건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그 고검장으로 돼 있는 분이 이전에는 전임자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썼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이 했는데 한 6천만 원. 그런데 8천만 원 이상을 정도 썼단 쓰셨습니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 연말에 거의 휴가가 많고 쉬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12월에만 12월에 2,300만 원을 써놓고도 네. 전혀 공식적인 자금 외에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우리 강성희 후보는 이번 공약에 이 특활비 없애겠다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검사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하는데 기밀비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직접 수사하지 않는 부분, 고검이든 대검이든 이런 데는 특수활동비 없애자.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수사하는 부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보완을 부분에 해줘야 된다.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감하고요. 예. 근데 이 검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검사 네. 검찰 내부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검사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국민의 의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성윤 후보님이라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한 환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니 우리의 검사의 특활비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잠깐만요. 생각하고 예. 저는 그래서 특활비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특활비의 그 실질적인 부분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그렇죠. 이거는 쓸 수 있다 하면 네, 그럼 그렇죠. 오케이 해야죠. 예. 다만 이제 이성윤 후보처럼 이렇게 8천만 원을 쓰고 연말에 2,300만 원을 쓰고도 아무 그 공적인 비용 없이는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이것은 원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예요. 아이고,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아니,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예. 같이 밝혀야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밝혀야죠. 두 분이 좋습니다. 다 명확하게 밝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문제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성윤 후보 예. 자꾸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고 검찰 정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른바 검찰 출신들이 이게 5명이나 이게 공천이 됐거든요. 이를테면 양부남 부산고검장, 박균택 대전 광주고검장, 김기표 중앙지검 특수부, 또 이건태 고양지청장, 또 이성윤 후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공천을 한 거거나 또는 아마 이게 저 변호사들 다 쓰고 공천을 했거든요. 이거 대가성의 공천이 아닌지 의심이 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물어본 겁니까? 네. 우선 특활비는요. 아니, 제가 특활비 쓰는 게 말고. 아니고 집행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공천받는 거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저희는 검찰 다만 공화국이 되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아니, 국민들이 원하면 잠깐만요. 공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검찰 공화국이라니까 그렇다 치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확실히 하려면 자기는 그러한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해 주셔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뭐 거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에다 싸움판 벌리고 우리는 좀 전북은 굉장히 낙후돼 있으니까 우리 좀 야당 힘을 뭉쳐가지고 제대로 한번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자. 불과 작년 1년 동안에 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싸움판 벌리면서도 지금 이성윤 후보 투명하지를 않아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전혀 문제 없다고만 얘기하거든요. 네, 정운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윤 후보가 주도권을 갖는 시간입니다. 예.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강성희 후보님. 네. 제가 그 특활비 문제 말씀하셨는데 특활비는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소속 구성원들에게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집행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용돈처럼 쓰는 게 아니고 전달했다고 쓰단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특활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특활비를 마치 용돈처럼 썼다든가 또 주머니 쌈짓돈을 썼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도 한 번도 그거- 쓴 적이 없어요. 네, 저도 그것을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하는데 특활비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쓰되 제가 투명하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특경비로 전환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감사를 받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목포시청장으로 수사할 때 이 부분하고 그 외의 수사 부분은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저희 팀 개각 관할은 저는 차장검사실 때 목포지청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고 검경합동수사부 이건 침몰 원인이고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동수사부장은 목포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만 수사했고요. 그다음에 검사장급이 지휘하는 광주지검의 본청에서 검사장이 지휘하는 세월호 구조관의 문제점, 아니, 외환 그러면 문제 이런 합동수사본부장이 부분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사 아니, 그 말대로라고 하면 세월호 문제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의 역할을 준 건데 세월호 세월호 합동수사본부장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만 그렇죠. 밝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해경이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청와대 박근혜라든가 이런 그 부분은 부분은 다른 데에서 다른 데 수사했다. 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합동수사본부장입니까? 그럼 합동수사본부라는 저한테는 게 세월호 합동수사본부장이 아니라 침몰 원인 수사본부장을 수사를 맡겨주세요라고 모르셔서 그런 했어야죠. 것인데 아니 수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합동수사 명칭이 바라보기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 명칭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칭이 검찰과 그 사람의 해경이 역할을 같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규정하는 그런 건데 겁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이라고 네, 하면 당연히 모든 사안을 다 합동해서 책임지는 사람이지 합동이란 어떻게 말은- 침몰 원인에 대해서만 규명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관할이 정해지는 겁니다. 수사 범위가 아 정말 검찰과 해경이 합동해서 수사하는 그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자, 됐고요. 제가 우리 정운천 후보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MBC에 방문하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방송 탄압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청각 테스트를 하게 만들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MBC를 고발하기도 했죠. 엊그제 사퇴한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14일 날 뭐라 했냐면 MBC를 언급하면서 허벅지에 칼 2방, 운운하는 핵칼 테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말로 협박까지 했어요.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을 찔렀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탄압이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과거 전두환 때 언론 탄압과 같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 정운천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반성하거나 또 거기에 사과하거나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시청 앞을 가보거나 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가짜 뉴스까지 포함해서 무슨 대통령을 막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잘못된 거는 잘못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당연히 가려야 되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가 그 말씀은 드린 게 복제하는 아니고 것으로 좀 생각하고. 해탈 테러 발언한 게 네. 그건 뭐 적정하냐 그 말씀 물어본 그러니까 겁니다. 한 30년, 알겠습니다. 40년 전 얘기인데 그건 표현을 아니 잘못한 거죠. 황상무 수석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사퇴하면 끝입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하고 사퇴 다음에 뭘 할까요? 그럼 고발하십시오. 아니,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 참모가 그 했으니까. 황상무가 그 수석 정도가 자기가 말한 거를 그것도 엠바고하고 한 말이니까 어쨌든 그게 문제라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과하는 거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최수근 상병의 출신이 어딘지는 아실 겁니다. 원광대 남원 출신의 전북의 아들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왜 사망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부의 핵심 피의자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했죠. 공수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출국제 해제됐어요. 핵심 피의자를 범인 도피시킨 것. 이건 저는 형법상 범인 도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한 조치가 적당한 조치는 아니다. 국민 도민들은 다 도민 정서에 반한다. 정말 4월 10일 날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 문제를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작년 9월 달에 수사를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대사 악의망으로 해서 그것도 도피성으로 이렇게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문제가 왔을 때 그 해결하지 않고 만약 계속 한다면 독재가 되고 그런 과잉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수사를 알겠습니다. 받는 그런 절차를 받아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이미 이제 공수처는 예. 그 사건에 있어서 국방부 차관도 법무관리관도 조사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예. 급하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조사를 해라. 그리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의사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법과 원칙대로 다 역할이 있대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그 정도는- 검찰은 검찰대로. 그 정도는 할 수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정도는 대통령실에서 할 수 아니 있다고 그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한 거는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그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오버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받아야죠. 이 정권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공천받거나 또 도피를 시키고 도대체 승진을 시키고 손준성은 승진을 시키고 또 국방부 전 차관은 공천을 받았어요. 저는 이종섭 대사가 입국했는데 즉시 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공통 질문을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즉 제2요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양곡관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해 모두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권한을 갖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이게 상대방끼리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그러한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나냐면 꼭 여소야대. 다시 얘기하면 야당이 훨씬 많을 때 거기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견제책이 행정부에서는 거부권이라는 걸로 했죠. 이런 예로 이제 들어서 말씀드리다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때 7건이 있었어요. 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6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 여소야대였어요. 지금 그때 여소야대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 한 10석, 20석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180석 대 120석 정도. 거의 60석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정부로 넘기면 그건 일방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의를 해달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돼 있는 게 이제 그 제의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게 있어요. 가능하면 저도 국회 입법이 제대로만 잘 된다고 하면 하여튼 아주 적은 숫자로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일방적인 야당의 그러한 입법 횡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여야가 합의만 잘 된다면 거부권 행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더더욱이 여야가 합의해서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 네, 이때 마무리 노무현 해주시기 대통령의 말씀을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윤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부자 감세, 부자들만 이해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양국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했죠. 이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민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두 번째로 저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정말 뻔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자기의 가족을 수사하라고 통과시킨 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중앙검사장으로 있을 때 저에 대해서 또는 제 가족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이 접수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 사건은 검토해보니 수사할 거리가 안 돼 라고 말했을 경우에 사건을 처리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하고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무도하다. 정말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이다. 과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패륜적인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 사용하셨습니까? 예. 네, 이번에는 강성희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하여 거부권 법안이 총 9건입니다. 아까 노무현, 노태우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다 이러는데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에 9건입니다.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역대급 거부권 남용입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같은 민생 법안 뿐만 아니라 방송 3법 같은 언론개혁 법안, 심지어는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대통령 배우자의 가족 비리를 밝히는 쌍특검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특검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법 앞에 평등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4월 3일 이후에는 최상병 특검법을 의결할 수 있는데요.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도피했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범죄 은닉, 범인 도피를 단죄해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거부권 폭주에 제동을 걸고 거부권 행사 법안을
모두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단일화를 추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권이 압승하면 거부권 폭주를 막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도 가능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야권 압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그 압승을 위해서 저희는 힘차게 더 달려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을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두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단답형 질문이 아닌 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는 반대 순서로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정운천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던 작년 8월에 전북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태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개발 속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잼버리 사태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자 여론이 악화되었고 이를 가리고 전북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보고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하고 새만금 SOC 예산 78%도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 봐도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에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바 요경을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가 공식 보도자료로 상관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운천 후보는 새만금 SOC 예산이 3천억 원 복원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국토부 원안은 얼마고 복원된 예산은 얼마인지 복원된 원안에서 몇 프로 삭감된 것인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말 그 8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 거기 개영식에 왔을 때요. 사실 LNS 1조 8,400억의 협약식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셨는데 그 다음 날 액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잼버리가 터졌는데 아니 이거 설명을 드려야죠. 지금 6,400억에서 5천억을 깎았어요. 그 잼버리 사태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의가 다 나오니까 전부 삭발하고 하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기재부 장관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사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같이 액수를 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3천억 올렸는데 3천억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항만, 그다음에 내부 개발,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부 그렇게 해서 3천억을 함께 올렸고 거기에 액수를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공항 예산이 327억을 마지막 예산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올라간 겁니다. 원래 국토부 원안은 6,626억 원이었죠. 그런데 예산이 1,479억 원으로 깎입니다. 그런데 예산 보고는 4,479억으로 보고가 됐죠. 원안 대비 32%, 2,147억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거 정 후보님께서 3천억 원 복원 시킨 겁니까? 아니 여당 야당이 합쳤는데 도지사가 그렇게 올라와서 얘기하니까 추경호 장관 만나가지고 서로 협치하면서 그 3천억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뭐 야당만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힘을 뭉쳐야 되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돈 그렇게 삭감한 거는 국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정부에서 삭감한 거를 다시 국회에서 복원을 시키는데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문재인 복원시켰다는 정부에서 뜻입니다. 2020년 전북 예산 증가율이 아십니까? 8%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3년간 8% 예산 증가율을 보였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아십니까? 그거는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을 하는데 첫 해에는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예산 증가율만 말씀해 주십시오. 2천억, 2,300억을 올렸어요. 2,300억 올리는 것도 예산 증가율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예산 됩니다. 3점 몇 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1차 년도는 3,200억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싸움판 벌어져 갖고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아니 저는 그 당시에 4월 달에 아니, 이 후보님, 정 선거 후보님, 우리 강성희 제가 후보 말하겠습니다. 선거 되는 바람에 전북 예산은 다 물러났어요. 올해 저는. 마이너스 1.56%로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전남도 44.9%, 광주도 3.5% 진행됐습니다. 호남에서도 전북만 이렇게 홀대받는 겁니다. 이런데도 정 후보님은 나만 뽑아주면 윤석열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예산 삭감으로 보고한 자, 윤석열 정부에서 자, 전북은 답변할게요.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 정부 부정평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무려 83%입니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 그리고 정 후보에 대한 판단은 끝났습니다. 정 후보는 새만금 예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보복심 하나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고 유일하게 전북 예산만 삭감해버린 윤석열 정부와 공범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년은 잼버리 싸움으로 중앙과 전라북도가 완전히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런 결과였어요. 그 전에 제가 예산 결산 7년 동안은 줄기차게 예산이 올라가서 6조 원에서 9조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는 4월 달에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당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서 자, 제가 도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통합위원장 여기 당이면 다 물러났어요. 물러나게 하면 작년 1년간은 제가 어쩔 자, 수 없는 상태였어요.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글로컬 대학 3.0, 30. 전북대학교 글로컬 대학 2천억을 지정해서 거점 대학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토론에서 발언하시고 후보님의 취적으로 설명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니까? 뭐 재치적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고요. 이것도 여야 협치의 결과였다 했는데 양호봉 총장께서 여당의 창구를 저한테 좀 해달라. 그래서 교육부 장관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양호봉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노력한 거. 아니 양호봉 부탁은 총장이 그렇습니까? 저한테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남대학교는 안 됐는데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이렇게 된 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매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호봉 총장한테 전북대는 질문하십시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교육부의 심사위원회가 규정 절차에 따라서 블라인드로 심사해서 결정한 걸 알고 있는데 글로컬 대학 유치를 마치 정치적 성과로 말하면 전북대 노력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양호봉 총장 이거는 확인하십시오. 전북대와 전북구 노력을 정치로 이용하는 숟가락 올리기 신공이다. 숟가락 얹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정 의원님, 정 후보님 일꾼 하시는데, 예. 이 보시면 20일 참여연대에서 21대 본회의 출석부를 점검해서 출석률을 점검했습니다. 본회의 무단 결석 1위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2위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3위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 치고 우리 정운천 후보께서는 국회 본회의 결석률이 왜 2위가 됐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인데 작년 선거 때가 좀 빠진 게 있고요. 다만 전북 예산이랄지 전북 법안 만든 데는 제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제가 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조금 소홀히 국회를 한 출석하지도 않고 일을 합니까? 국회 출석 않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을 해야 통과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국회를 몰라서 그랬죠. 법안 소위 또 예결위 네. 또 그다음에 상임위 이성균 이런 데에서 후보의 하는 거고요. 주도권 토론은 국회 본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이번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운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네, 이성균 후보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하면서 느껴보는 거는 국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내용 써온 대로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국회만 안다면 저렇게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제가 진흥청이 여기 내려오고 또 기금운용본부가 여기 내려오고 하는 등등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새만금 개발청은
직접 제가 법안을 내는데 거기에 남경필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돼서 그 법안을 내가지고 엄청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이성윤 후보가 지금 첫 번째 공약이 헌법재판소 이전을 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빌공짜 공약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2021년 친명 민영배 의원이 그 공약을 했어요. 광주로 가져오겠다. 3년 동안 문턱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와 동의가 꼭 필요하고 여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일개 초선 의원이 올라가서 공약에서 될 일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된다고. 정 의원님은, 정 후보님은 초선인 때가 없었습니까? 아니 초선 때도 일개 장관 출신이니까 일을 많이 토론 했어요. 과정에서 일개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저는 얘기입니까? 오랫동안 네. 전주에 근무하기도 했고 전주에서 군대도 공무했고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전주는 법조 3성을 배출한 법조 중역의 성지입니다. 이 성지에 뭐를 할까 고민을 했고 성지에 법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유치하는 게 맞다고 확실했고요. 지금 아니 제가 듣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00설 수권 정당에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가 이게 그렇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니까 그 희망사항 좋아요. 희망사항이 얼마든지 아닙니다. 좋은데 그 공약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져오겠어요? 말씀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민주당의 수권 정당에 입당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힘이 있는 그러니까 수권 능력인 정당에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잠깐요. 민주당에서 제가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다 한다 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할 텐데 정부 동의, 국민의힘 동의는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우선 법안으로 제출하고 네. 제가 헌법재판소 이체에 대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의 수권정당 힘으로 제가 설득을 해서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설득을 할 겁니까? 싸움 안 하고? 국민의힘은 예. 설득을 하겠지만 예. 반대하면 다수결로 나가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정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 동의도 설득하겠습니다. 설득해요? 이거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미리부터 안 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될 일을 공약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예산 12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아니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싸운다고 지금 싸우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12조 원 예산을 3조 원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 3조 원을 어떻게 높인다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네. 3년간 예산 증가율이 8%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말쯤까지 8%씩 증액하면 12조 원이 된다는 거고요. 잠깐요. 지금 전북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좋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그래서 정부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협치를 거 통해서 아닙니까? 동의를 받든지 여기 낙후됐으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싸움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전북의 목소리를 일치 단결해 내자는 겁니다. 됐습니다. 일치 단계라면 됩니까? 양자는 뭉쳐야 아니 됩니다. 우리 10명 국회의원이 그러면 민주당이 다 모아서 일치 단계라면 됩니까? 일치 단결해서 중앙에 가서 예. 우회 권력을 통해서 싸워야죠. 그래서 싸우면 우리의 권리를 됩니까? 얻어내야 됩니다. 권리는 아니,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얻어내는 겁니다. 잠깐요. 지금 기금운용부무 전북 이전도 엄청나게 여야의 노력을 했어요. 새만금 개발청 법안 만들 때도 저보다는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가서 이거는 전북 발전에 필요하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당장 윤석열 정부 타도하겠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단축하겠다. 또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동식하겠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고요. 설득 문제가 그건- 아니고 아니, 지금 약자는 이럴 때 아니, 싸워야 할 때가 지금- 있고 아니,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득해서 전북이 예산이 증액된 게 있습니까? 오히려 깎였잖아요. 그렇게. 제가 아까 전남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을 비교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충남의 1인당 GR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전북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3대 5입니다. 전북은 얼마죠? 약 3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충남은 얼마죠? 플래카드 걸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충청북도는요?
충청북도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려면 기업이 내려와야 되고 그 GRDP 1인 생산액이 높아져야 모든 문제가 이제 선순환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전북이 싸움만 하고 일당 독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3,200만 원입니다. 전주 안주 통합이 안 되고요. 청주 청원이 통합돼서 오송림까지 바이오 단지를 만들고 나서요. 지금 현재 청주 청원 충청북도가 4,800만 원이 됩니다. 우리 3,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키워넣기 위해서 도지사하고 그렇게 협치를 통해서 지금 새만금에 10조 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대기업이 3군데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활성화를 시켜야만 일자리가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일자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한 건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충남하고 비교는 안 하고 충남은 여야가 5대5로 있고요. 전남이나 전북은 그냥 민주당 독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협치를 하자. 여야 협치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야 협치에 대한 성과를 작년에 많이 냈는데 그 잼버리 싸움으로 지금 그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 외로는 그 전으로는 협치의 성과를 너무너무 많이 냈다는 거를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얘기했는데요. 협치는 하나 더 얘기해볼게요. 영상 가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일반 12초 남았으니까 지금 올해 지금 12조 올리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국책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면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그런 대형 사업들이 뭐 몇 개나 있는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거를 해야 합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시간을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 하셨죠. 저는 주경야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싱크탱크 세상에 전문가를 모아서 아니, 싱크탱크를 만들고 12조 예산을 만든다고 하면 12조에 만드는 예산의 근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하이표 튜브 종합시험센터, 그린 수소, 클러스터. 거기는 이제 완주에 그 수소 산단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미래 국가 첨단 산업단지는 한 6,400억이 필요해요. 그러한 예타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12조 원 예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12조 원 준비하고 하겠다고. 있습니다. 정리해 아니, 이제 주십시오. 공약만은 빌공짜 공약이라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강성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정운천 후보님. 예. 예. 계속 앞서서 이제 쭉 얘기하시는데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 이런 또 뭐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번 전북 발전 문제에 있어서 교통 문제에 관련해서 대강법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강법 민주당이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합니까? 국민의힘 반대입니다. 왜 반대합니까? 지금 국가 예산이 대광법을 하면 이제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북만 해줄 수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전북만 해줄 수 없고 다른 데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강법 반대한다 이건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을 설득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 저는 정운천 의원님이 자기 당의 의원들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데 예. 자기 당의 의원들도 설득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모습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북 홀대하고 있는 자기 당에게 가서 예. 왜 쓴소리를 못 합니까? 아니 만약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 그러겠어요. 예. 만약에 이렇게 전북 홀대하고 이러면 나 전라북도에서 출마 안 하겠다. 이제 전라북도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에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운천 의원님은 계속 국민의힘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전라북도 도민들의 그 피 끓는 그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긴 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했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로 도피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도피하려면 뭐 영사나 보내면 바로 가는데 대사로 가려면 아그네망의 절차가 있거든요. 막 그런 걸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서 도피성이라고 의혹을 갖는다면 아니. 빨리 돌아와야죠. 아니 예. 이미 돌아왔고 예. 국민 눈높이에서도 도피성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도피를 한 주체가 이종섭이긴 하나 네. 도피를 시킨 윤석열 대통령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당장에 도피를 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수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해야 되지 않냐. 해임하고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도피성으로 호주 대사로 보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운천 후보님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 직언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우리 비례대표 조배수 후보까지 다 안 돼가지고 정말 그냥 직을 걸고 다 내려놓겠다고 어떤 그냥 단판을 벌려서 13번 후보로 되었어요. 막 그러한 등등의 가치가 있다면 해야죠. 근데 이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공수처에 수사를 받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수사하면 되는 거 예,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리고 하고, 아까 그 얘기- 잠깐만요. 제 주도 시간이니까 이성윤 후보님 질문 드릴게요.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아과 오픈런요? 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문도 열기 전부터 대기표 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서야 됩니다. 예, 전주에서도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예. 소아과 오픈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도 그 참모진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 어린이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달빛 어린이병원, 그러니까 달빛 어린이병원이라는 게 야간 또는 휴일에도 공공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주 을 지역구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과 오픈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달빛 어린이병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 똑딱이 같은 앱을 공공 앱으로 개발해가지고 정부가 지원하고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발표를 했잖아요. 전북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115명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지 않고 서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항상 의료 부족에 시달려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사수사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지역 의료가 죽었다. 지역 의료 혜택의 차별화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에 사시는 분하고 서울 강남구에 사는 분하고 사망할 확률이 2.5배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역 의료 문제는 우리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 맞게 지역 의료 정말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북이나 광주나 이런 분들이 아프면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릴까요,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의료 인력들이 인턴도 받게 하고 또 졸업을 하면 지역 사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지역 사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했거든요. 일단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에 수가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방에 최소한 10년 동안 근무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지방 의료에도 공백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시간이 없는데 짧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전북 특자도 특별법 예. 333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꼴찌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안이 있다 한들 그렇죠.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북 예산 12조와 같은 공약 말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위해서 구체적인 입법 대책이 있는지 이 특자도법의 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국회에 가서 특자도법 2차 특례 발굴을 하는데요. 특히 재정이 문제입니다. 이 돈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새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입법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는 전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전북의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지방 소멸 위기라고 봅니다. 1966년에 252만 명을 기록한 후에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에는 전북 인구가 결국 176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북은 작년 한 해 동안 인구 증가 정책으로 1조 4천억을 투입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민 76%가 인구 정책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열악한 산업구조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는 그 해결 방안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전주와 혁신도시에 제3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고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화폐 특례를 적용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젊은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창업허브 스페이스 K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가 특례보증 그리고 2차 보전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폐업 지원금도 4배, 4배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성희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청년 20만 명이 전북을 떠났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광역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 3번의 통합 추진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서 잘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완주 군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통합하자고 하면 역효과 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완주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통합 추진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와 완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와 완주 모두에게 좋은 상생 협력 사업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교통, 문화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주민이 편리하고 유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돼지카드도 길 하나 놓고 전주와 완주가 경계인 혁신도시에서는 제대로 쓰지 못하다가 올해부터는 모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3개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야 합니다. 전주와 완주, 주민 모두를 위해서 주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가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운천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그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가장 필요한 게 아까 우리 강성희 후보 말한 대로 대광법입니다. 대광법이 통과가 돼야 대도시 교통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대도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황방산 터널도 뚫을 수 있고 전주에서 새만금안의 고속도로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또 전주와 나머지 14개 시군과 연결되는 그러한 교통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작년 7월 이후에 7월 이전에 저희가 한 거는 굉장히 협치에 의해서 완주에 수소산단 50만 평 됐고요. 그다음에 익산에 국가시범 클러스터 70만 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0조 원의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광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잼버리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할 수가 없어요.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가 끝나면 완전히 당선되면 막바로 국민의힘을 설득시키고 정부를 설득시켜서 이 대광법을 통과한 다음에 대도시 교통망을 구축을 해서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야 협치의 새로운 시대는 또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후보별로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과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강성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권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 야권 총단결을 실현했습니다. 진보당은 전국에서 60명의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반면 이성윤 후보는 서울 용산에 출마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대신 굳이 전주에 출마하여 저 강성희와 대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결에 상처를 내고 윤석열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저 강성희를 당선시켜 야권의 힘을 더 키우고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의 불쏘시개로 써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가장 강력한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전주 발전에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저 강성희를 당선시켜 정치 1번지 전주의 자부심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주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작년 잼버리대 실패 책임을 우리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전북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까지 대폭 깎아버린 윤석열 정권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전주의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에 자긍심을 세우는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이성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습니다. 이 이성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성윤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주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요. 정말 여당의 이 불모지에서 다 저 끝까지 지켰습니다. 정말 야당이 다 하려고 하는 거 여당이 있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외롭고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여야 협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양 날개로 날아가는 충청남도는 5,900만 원입니다. 우리는 3,200만 원. 정말 충청북도는 4,800만 원. 우리 3,200만 원 이 시대를 바꾸는 데는 여야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려야 합니다. 야당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당 한 명이라도, 집권 여당 한 명이라도 중앙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꼭 정운천 한 명은 꼭 뽑아주십시오. 전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열심히 뒷받침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모든 노력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80분 가까이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후보자 3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어떤 후보자에게 줄지 그 선택의 근거를 찾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